네, 이번 여야 대치 과정에서 여야는 맞고발 신기록을 세울 정도로 무차별적인 법적 대응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현재 여야의 맞고발전으로 피고발인 명단에 오른 의원 수가 자유한국당 50명, 민주당 15명, 바른미래당, 정의당 그리고 무소속 1명 등 모두 68명이나 됩니다. 여기 앞으로 추가 고발까지 있을 예정이어서 그 수는 더 늘어날 전망인데요. 어디까지 이어질지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애꿎은 보좌진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서 이 부분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관련된 녹취를 한번 들어봅니다. 이번 국회법을 어긴 것과 관련된 고소고발 취하도 결단코 없을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확보하고 있는 체증 자료 등을 바탕으로 자유한국당 의원과 보좌진 20명에 대한 1차 고발에 이어 오늘 중으로 추가 고발에 나설 예정입니다. 검찰은 위법 행위와 그 증거가 명백한 만큼 신속히 수사에 착수하여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범법자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합니다. 법원도 국회 선진화법의 무력화를 막기 위해서는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법을 어긴 국회의원, 보좌진 및 당직자 등에 대해 엄격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저희가 이미 고소고발을 했습니다. 그러나 추가로 오늘 고발 더 하겠습니다. 또한 폭력에 대한 고발뿐만 아니라 막말에 대한 고발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 폭력 중에서 망치를 반입한 자, 망치를 반출한 자에 대해서 저희가 이미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이러한 망치 폭력에 대해서도 저희가 고발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또 다른 투쟁을 전방위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투쟁 과정에서 여당의 막말과 폭력, 이해찬 당대표에 대해서도 오늘 고발장 제출합니다. 에 대해서 저희도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고영식 교수님. 어떤 분은 협치는커녕 정치도 사라졌다. 뭐 그렇죠. 그런 얘기도 하던데. 협치의 조정을 올렸다고 봐야죠. 100명도 넘을 판입니다. 예. 그런데요, 과거 대선이라든가 큰 선거 있을 때 보면은 여야가 맞고발전을 엄청나게 해댑니다. 예. 그리고 선거 끝나면 언제 그랬는지 한 듯이 싹 사라져요. 다 취하해버리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러나 이번에는 상당히 오래 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패스트트랙법에 대해서 여야가 어떻게 임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만약 합의를 한다든가 패스트트랙법을 철회를 한다든가 하면은 없어지겠지만 그렇지 않고 이 부분을 가지고 내년 총선까지 지속적으로 투쟁해 나간다면은 여야가 싸움을 벌인다면은 아마 상당히 이 막 고소 고발전이 오래 끌 걸로 예상은 됩니다만 그러나 청와대든 국회든 갑질 문화가 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사건도 결국 대의원은 다 빠지고 국회의원들 빠지던 사람들은 다 빠지고 결국 피레미들만 처벌받는 그런 희생양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을 갖고 있는데요. 청와대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환경부 블랙리스트인가 무슨 사건이 있는데 무슨 수석들은 싹 아무도 다 무죄 판결을 받고 그 무슨 인사기획 균형인사비서관인가요? 그분 한 사람만 이렇게 처벌을 받았는데 약간 곁길로 가시는 것 같은데 아니, 지금 그러니까 우리 이 갑질 문화가 청와대든 국회든 재벌이든 아주 만연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갑질이라고 하는 거는 정작 큰 일을 한 국회의원보다는 보좌진들 당하는 거 말씀인가요? 네. 보좌진이라든가 만만한 게 무슨 뭐라고 또 국회 사무처 직원이라든가 이 사람들은 검찰에서 부르면 안 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국회의원들은 안 가거든요. 뻗어가지고 결국은 정치적 타협으로 끝나니까 가서 수사받은 말하자면 대의원은 빠지고 피레미들만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이번에 사무처 직원들이 좀 봉변을 당한 일도 있죠. 봉변을 당했지만 그분들도 경호권은 발동됐다 하더라도 무슨 빠루, 새망치, 또 그 과정에서 의원들하고 또 무슨 충돌이 있었을 수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사무처 직원들도 한국당에서 또 고소고발을 할 수도 있겠죠. 지금 사무처 직원들이 또 한국당을 고소고발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꼭 한국당이라고 지정은 안 했지만 의원가를
접수하고 거기에 대해서 방해를 한 사람들을 고소고발했기 때문에 한국당도 직원들에 대해서 지금 뭔가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 힘없는 의원 보좌관 예. 또 국회 사무처 직원들만 피해를 보는 그런 상황이 안 왔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제가 얘기를 예,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김한규 변호사, 이번에 이 특수 공무집행 방해라든지 의안과 점거에서 일어났던 일 같은 경우에는 반의사 불벌죄라고 해서 본인 예를 들어서 피해를 당했다고 생각하는 쪽에서 반드시 이것을 벌해 주십시오라고 하지 않아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그 의원들 간에 사실은 서로 고소고발한 거는 상당 부분이 이제 막말이라든가 명예훼손 이런 부분이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소 취하하면 검찰이 수사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국회 선진화법이 도입된 이후로 국회 회의 방해죄는 처음으로 지금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는 거거든요. 모든 국민이 국회의원들의 몸싸움이라든가 이런 걸 다 지켜본 상황에서 과연 뭐 아마 서로 고발한 게 많으니까 아마 정치권에서 합의할 겁니다. 근데 시민단체도 고발할 거고 여야 막론하고 과연 검찰이 이거를 그냥 없었던 일로 처리할 건가 저는 이렇게는 보지는 않습니다. 예. 어떤 일이 있었기에 이렇게 맞고발전을 벌이게 됐고 또 100명이 넘을 판인지 한번 관련된 화면들을 더 보고 패널들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팩스 접수는 엄청 거예요. 팩스라는 게 누가 지시했나? 팩스가 들어왔으면 뭐 아무것도 모르는데 왜 뺐습니까? 그렇죠. 빼면 안 되죠. 예, 누가 지시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이제 뭐가 갔으니 그거 한번 그런 얘기 없었어요? 여보세요. 내가 나가려고 그래요. 내가 못 나가요? 어디 잡았어? 문이 아니잖아요. 어디 잡았어? 잡지 않았어요. 막 이런 거니까. 위원장 저거 좀 말고. 뭘입니까? 빨리 영상 나와. 표시하려고 하는 거는 아니, 조용히 국회 직원들 뭐라고 하지 마시라고. 아니, 화풀이 할 게 있으면 우리 당한테 하세요. 장재원 의원이 그러는 거 아니죠? 정상적으로 퇴실을 하려면 국회의원을 밀어? 일로 와봐. 봐야 돼. 일로 와보라고. 일로 와봐. 아니 저희도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 이게 뭐한 짓이야? 사찰하잖아, 일로 와봐요. 사찰이 나봐. 아닙니다. 중앙 직원이야? 어디 소속이에요? 소속하고 이름 얘기. 이리 와. 이름이 뭐냐고, 이름이 뭐냐고. 해결해야지. 왜 자신이 없어? 여기에 국민의 눈이 다 와 지켜보고 있는데 어디 와가지고 대먹지 못한 버릇이란 말이야 그게? 왜 사찰하고 그래? 국회 사무처 직원은 중립을 지켜야지. 차재원 교수, 의원 날이. 예. 저는 이번에 국회의 폭력 사태를 보면서 종전과 다른 가장 큰 결정적인 이유가 이번에 충돌이 됐던 곳이 국회 회의장이 아니에요. 국회 의안가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국회에서 참 수많은 폭력을 봤지만 국회 사무처 직원들이 정상적으로 행정 업무를 하고 있는 공간을 점령을 하고 거기서 이렇게 여야가 충돌하는 경우, 특히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국회 사무처 직원들이 상당히 감금, 억류되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국회 경호과 방원들이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은 지금 국회 직원들하고 야당원과 보좌진들이 충돌하는 아주 볼썽사나운 모습이 연출됐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 앞으로 국회 직원들 입장에서는 앞으로 이 정권에서 100년 집권한다고 하지만 앞으로 정권 교체가 될 수 있는 거고 또 국회의장은 앞으로 계속 바뀔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분들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잡으러 안 쓰긴 것이죠. 그리고 또 사실은 그동안의 여야의 폭력을 보면 여야 국회의원들이나 여자 보좌진들 사이의 폭력이었는데 이번에는 진짜 죄 없는 이 국회 직원들하고의 충돌이 벌어짐으로써 저는 정말 더 볼썽사납지 않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 아마 자유한국당이 조금 반성할 대목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앞서 말씀들 하셨지만 이번에는 국회 선진화법이 있기 때문에 과거처럼 적당히 넘어갈 수는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말 그대로 지금 자유한국당이 이 당시 한나라당 시절에 만들었던 국회 선진화법, 선진화를 위해서 본때를 보이도록 한 것이 바로 국회 선진화법이거든요. 예. 회의를 방해하면 지금 최하 5년 징역이고
벌금 500만 원 받으면 지금 피선거권이 5년 네. 제한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번에 뭐 어제 뭐 자유한국당 그 한교안 대표가 이런 말씀하셨다 하더라고요. 뭐 본인이 고소고발 들어오면 그 이 수사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하는데 과연 어떻게 책임지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아마 여야가 합의를 한다 하더라도 이 사태에 책임이 있는 상당수의 의원들은 사법심판대에 오를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그 법이 규정한 대로 상당 여러 사람들이 피선거권을 제한당하는 그런 상황이 올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서정욱 변호사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게 시각이 전혀 다른데요. 예. 예를 들어 이제 이번 사태에 저는 의장하고 국회 사무처 책임이 제일 크다. 예. 이렇게 봅니다. 애꿎게 이게 화풀이가 아니고요. 그럼 이게 뭘 잘못했느냐? 바로 이게 팩스 사보임이에요. 우리 판결문도 이게 정본이 아니면 효력이 없어요. 팩스 보는 게 들고 가면 집행도 못 합니다. 근데 어떻게 팩스로 보냅니까? 이건 이게 당연히 원본을 직접 접수해야죠. 또 이게 전자발이 있죠. 이게 2005년에 사무관리 규정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건 이게 국회 내부 규정일 뿐이고 이런 건 이게 법률로 돼야 됩니다. 우리 청원법도 이게 법률로 전자 청원할 수 있다는 게 개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국회법 어디 찾아봐도 전자 발의할 수 있다는 조문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따라서 이게 국회 사무처가 중립을 지켜야 되는데 왜 이게 한쪽 편을 드느냐? 이런 전자 이게 입법 발의는 국회 2005년에 사무관리 규정에 있는데 이건 예. 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무관리 규정은. 이거는 법률로 둬야 된단 말이에요. 청원법에도. 전자발의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법률로 그 규정해야 부분은 되는 법이 한번 없다는 팩트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제가 팩트를 체크해 보니까 2005년 사무관리 규정에만 있고 예. 국회 법에는 없어요. 그러면 규정대로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근데 그건 법이 아니고 중요한 사항은 법률로 하는 게 이게 바로 법률이거든요. 우리 본질적으로 중요한 사항은 법률로. 그래서 청원법도 있잖아요. 이번에 전자로 할 수 있다는 걸 개정합니다. 청원법도. 예.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저는 이게 보좌진 문제는요. 의원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다 적법한 정당행위예요. 예를 들어 이게 회의가 적법할 때 막으면 선진화법의 위반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오신 아니고 권은희 의원이 왔으면 막으면 이게 불법이에요. 그렇게 오신한 권은희 의원이 불법으로 이렇게 사보임했잖아요. 불법 회의를 막는 거는 정당한 저항권이지. 이게 왜 죄가 됩니까? 저렇게 의원이든 뭐 보좌진이든 이거는 이제 우리 헌법의 정당한 저항권이고 형법 20조의 정당행위, 목적이 정당하고 방법도 적절하기 때문에 전부 이게 무죄다. 이래 봅니다. 네. 딱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딱 한마디만 하는데 사보임과 관련돼서 저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다 개개인의 헌법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가기관과 기관 대 기관이 충돌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 우리나라가 법률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잖아요. 잘 아시겠지만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신청하면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 해결해야 될 문제를 과연 그렇게 다중의 힘으로 그렇게 막는 것이 맞는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법률 전문가인 서정욱 변호사께서 그런 말씀하시니까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예. 정일환 교수. 그 좀 전에 말씀하신 2003 그 사보임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건 2003년도 헌법재판소 판결에서도요 적법한 것으로 이미 나왔고 물론 그 사안에 따른 판단이 필요한 거죠. 예를 들면 사보임 절차가 국회 관행상이라든가 모두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법적 절차를 어긋난 것은 아니다. 이 부분을 좀 분명히 해두고 싶은 거고요. 예. 그다음 전자발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법적 지식은 좀 짧지만 국회 사무처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무처 규정에 의해서 입각해서 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사무처 규정을 만들어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법을 위반했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좀 동의하기 어렵다. 그리고 지금 얘기되고 있는 정치의 사법화 결국은 여야의 논쟁 과정 또 싸움 과정에서 이걸 검찰로 넘기게 버렸잖아요. 예. 저는 정치의 사법화라고 하는 측면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무법천지의 국회를 그대로 방치할 거냐는 문제는 남습니다. 이거 여가 집권하든 야가 집권하든 국회라고 하는 어떤 신성한 공간에서 저런 식의 폭력 행사가 많은 비일비재한다면 저걸 그대로 그냥 국회 정치적으로 다 무마하고 타협하는 방식으로 갈 거냐. 저는 그런 어떤 원칙은 이제는 안 된다. 그리고 그것을 막기 위해서 8년 전에 이미 국회 선진화법이라는 걸 통해서 이걸 어떻든 간에 형량도 높이고 국회 회의 방해를 엄하게 규정하는 그런 법정을 만들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예.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자, 애꿎은 왜 보좌진들이 책임집니까? 자, 이 보좌진들요, 임명권을 다 국회의원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 선거 전에 투입합니다. 선거법 위반돼도 다 개인 책임입니다. 당에서 누구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국회의원 피선거권 제한되면 공무원 임용사에서 결격 사유가 됩니다. 자, 보좌진들은 아무 소리 하지 못하고 국회를 떠나게 돼 있습니다. 그런 보좌진들을 가장 몸싸움이 있으면 제일 먼저 앞장 세우는 사람들이 국회의원들입니다.
이런 문화는요. 저는 그래서 마지막에 적었는데 반드시 처벌을 하더라도 예. 주동자 처벌로 최소화해야 된다. 왜 그냥 사무처 직원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예. 정상적인 공무를 집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가장 앞장서서 법을 어떻게 보면 유린하고 또 폭력을 주동했던 사람들 그런 방식으로 처벌을 저는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한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네,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저는 앞서 소정욱 변호사가 주장한 얘기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회법이 있고 국회법과 관련된 의사규칙, 국회 사무규정이 있고 사무규정이 명시되어 있으면 뭐 전자발의도 할 수도 있고 팩스로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국회법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들을 국회법 해설서에서 그것을 제대로 운영하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번에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국회 사무처가 나서서 국회 사무처가 해설한 내용에 대해서 사실은 지금 현재 의장이 행하는 것이 적법하다. 해설서에는 위법하다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하나 있었고 두 번째 조금 전에 우리 차 교수님이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 지금 이제 야권에 어떤 우려가 있었냐면요. 바로 직전에 헌법재판관 두 사람을 강행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헌법재판관 중에 6명을 지금 이 정부 들어서 교체해가지고 본인들의 생각과 같은 사람으로 앉혀놨단 말이에요. 근데 권한쟁의 심판은 어떻게 하냐. 7명 이상이 참석해서 6명이 꽝꽝꽝 두들기면 끝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정 교수님이 얘기하신 것 2003년도 헌재에서 판결한 것 때문에 요 조항, 요 48조가 개정이 된 겁니다. 그런데 개정이 돼서 해설서가 존재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권한쟁의 심판을 해도 지금 야권에서는 아예 헌법재판소 다 6명으로 다 다수를 차지했는데 이러한 불안감이 있는 겁니다. 예. 팩트를 바로 잡으면요. 정태근 중에 다른 거는 이게 6명이 정족수예요. 위헌 법률 심판이나. 예. 그러니까 권한쟁의 심판은 그냥 과반수. 예를 들어 5대4면 이기는 거예요. 네. 따라서 이게 단순 과반수를 한다는 걸 바로 잡고. 예. 그다음에 우리 정기남 선배 말씀 중에요. 아까 2003년 판결은 법이 개정되기 전에 그것 때문에 법이 개정됐잖아요. 예. 그게 다르고요. 그다음에 주동자를 처벌해야 된다 했잖아요. 주동자가 누굽니까? 황교안 대표하고 나경원 원내대표예요. 이 두 분을 처벌해서 황교안 대표는 이게 대선 지지율이 지금 후보인데 나오지 마라. 그러면 나경원 원내대표도 이게 불출마해라. 이건 이게 전면전 아닙니까? 이게 통합의 정치입니까? 아니, 주동자가 두 분 아닙니까? 주동자 얘기한 것은 이제 보좌진과 주동자. 주동자를 처벌하라. 이게 주동자가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인데. 두 사람이 주동자인지 어떻게 아세요? 계속 지휘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내 사령탑이고 당대표니까. 그 지휘부죠. 예, 지휘부. 예. 그럼 이게 그분부터 처벌해야 되는데. 예. 그럼 이게 협치는 완전히 깨지면서 전면전을 벌이자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아니 근데 서정 변호사님 말씀에 그 협치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뭐 그 부분은 상당히 제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나 한교안 대표가 대선에 못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가면 실정법을 위반한 만약에 주동자라고 하는데 처벌하지 말자 그 논리 자체는 대한민국 법치국가입니다. 그 법과 원칙을 제일 가장 목소리 높이 외쳤던 정파가 바로 자유한국당이었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그 차재원 교수나 정기남 교수 두 분 중에 좀 민주당 분위기를 아는 분한테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이해찬 대표 같은 경우에 정기남 교수께 한번 물어볼게요. 네. 나는 다음에 이제 총선 출마도 안 할 거고 정치 그만할 거다. 이것은 반드시 내가 바로 잡고 가겠다. 아주 결기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정말로 세게 갈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이해찬 대표의 그 제가 알고 있는 성정에 비추어 본다면 굉장히 세게 갈 걸로 저는 예상합니다. 끝까지 가자고 하실 겁니다. 예. 자, 그러나 저는 지금 정부 여당, 집권 여당의 대표가 저런 얘기를 사석도 아닌 공적인 자리에서 예. 하는 것 자체가 과연 정치라고 하는 어떤 영역에서 과연 바람직한 모습인지 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의견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예, 김한규 변호사. 예, 아까 좀 이제 서 변호사님께서 이 전자발의에 대해서 또 너무 단정을 지셨는데 예. 무효다, 입법처자 무효라고 하는데 이건 시청자들이 좀 오해하실까 말씀드리는데. 제가 정정해 드렸잖아요. 예, 이거는 무효라고 하기에는 지금 한국당 쪽에서도 이거 갖고 문제 삼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예. 정태근 의원 보시기에 또 어제 황장수 소장은 내기를 해도 좋다. 이거 나중에 유야무야 될 거다. 그렇게 전망을 하시던데 혹시 어떻게 보십니까? 고발건이요? 예. 고발건은 두 가지 사례로 봐야 됩니다. 지금 결국은 지금 뭐 정의당이나 민주당 분들 고발된 문제는 사실은 모욕죄, 무슨 폭언, 폭력 이런 거여가지고 그 정도로 가지고 그냥 금고 이상형을 받을 가능성이 없는 경우인데
문제는 지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가 공직선거법에 따라 가지고 벌금을 500만 원 이상 받게 되면 피선거권을 5년 동안 박탈당하기 때문에 예. 내년에 당선돼도 당선 무효가 되는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이제 어떻게 될 거냐면 제가 보기에는 검찰 지금 중앙지검에서 아마 처리를 할 텐데 저는 기소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재판은 빨리 끝나지 않을 거고 예. 내년 총선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제가 보기에 유죄 나오는 거는 불가피한데 다만 벌금형을 어디까지 할 것인가라는 것들이 크게 판에 갈리지 이게 만약에 무슨 뭐 고발 취소했다가 서 불기소하고 재판에서 선고유예하고 이렇게 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한 말씀만 더 드리면요. 예. 저는 어떻게 보면 몸싸움 과정에서 빚어진 어떤 우발적 충돌이라든지 또는 폭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서로 여야가 서로 뭐 소치한다든지 해서 문제를 풀 수 있겠습니다만 앞서 차재원 교수께서 말씀하셨듯이 국회 선진화법에 규정하고 있는 회의 방해 규정이라든가 이런 걸 들어서 이번에 소위 국회 사무처 의원가에서 행해진 명백한 의미의 어떤 그 회의 방해 이런 부분들은 저는 엄벌에 처한다는 게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예. 한 말씀만 더 드리면요. 만약에 내년에 민주당이 일당이 안 된 상황, 그러면 야당 연합이 과반수를 차지하잖아요. 근데 이 문제 때문에 의원직이 다 박탈이 돼가지고 여야의 숫자가 변경이 된다. 그러면은 정치적인 것뿐만 아니라 국내 상황 전체가 예. 상당히 소용돌이에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